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중국 관광객 그리고 중국 유학생 등은 계속 지금 국내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의 원인 제공자들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피해를 당한 대구 시민들은 봉쇄 조치를 당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예, 오늘은요 우한 폐렴 소식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과 관련된 험지 출마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들에 대해서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입이 잘 안 익어요. 이게 빨리 익어야 되는데. 예, 미래통합당. 예, 미래통합당입니다. 예, 넥타이가 또 미래통합당의 그렇습니다. 핑크색. 예, 핑크색 오늘 메고 왔습니다. 네. 자, 일단 말이죠. 우한 폐렴 소식. 대구에서 또 달서에서 계속 활동을 해 오셨는데 또 지금은 또 서울로 올라오셨잖아요. 네. 그래도 대구가 걱정 많이 되지 않습니까? 대구는 지난주에 잠깐 다녀왔었습니다. 네. 대구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대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정말 극심한 고통, 뭐 패닉이라는 말이 정말 부족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의 전시 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민주당 당정청이 회의를 끝나고 대구를 봉쇄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에 대한 봉쇄는 하지 않고 중국 입국자에 대한 봉쇄는 하지 않고 대구를 봉쇄하겠다. 뭐 서둘러서 오늘 청와대에서 뭐 출입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정권 사람들이 대구를 보는 얼마나 참 대구를 우습게 보면은 이런 계속 실수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 개탄스럽고요. 정말 대구의 지금 오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2차 대전 때 정말 이 히틀러에 의해서 폭격을 당한 그야말로 런던 같은 정말 이런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그 일면 사진에 보면 대구의 가장 번화가 그 동성로 일대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그 번화한 시간에 찍은 사진인데 사람이 거의 없고요. 오늘 아침 저희 사무실에서 보고해온 그 내용을 보면요. 대구에 지금 주요 병원 응급실이 12군데가 폐쇄가 됐습니다.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파티마병원 등 금융기관이 29곳이 역시 폐쇄가 됐습니다. 대형 건물들, 현대백화점, 동아쇼핑, 삼성화재 빌딩, KB손해보험 빌딩 등 대형 건물들이 거의 다 폐쇄가 됐고요.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체육센터, 수련원 등 관변 운영시설이 모두 폐쇄가 됐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뭐 휴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신학교, 개교 연기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대구공항에는 대구 제주간 뭐 이런 비행기 중단되고 국제선 중단될 예정이고 고속버스의 80%가 운행이 감축됐고요. 시외버스의 50%가 감축됐습니다. 정말 검사 진단 시약도 부족하고요. 열화상 카메라, 뭐 방역 소동 이런 게 모든 게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께 우리 전 국민들께 대구를 좀 지원해 달라. 정말 이런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중국인 입국 제한하고 마스크 좀 매섭 단속하고 정말 긴급 명령을 통해서 철저하게 정말 대응을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소리쳐 외쳤지만 완전히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말 과거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 사과부터 하고 지금이라도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의원님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를 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결집도 필요하고 또 성원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에 대해서 지금
출입 금지 조치도 안 내리고 있고 말이죠. 유학생들은 막 들어왔어요, 지금. 예. 지금부터 또 중국인에 의해서 더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원인은 대처하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 대구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구에 한 그 일간지의 기고에 이런 게 실렸습니다. 대구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이런 글이 실렸는데요. 제목이 유명한 과거에 그 이승만 정권 때 그 대구 매일신문에서 주필이 쓴 논설 제목이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칼럼을 이게 본딴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이승만 정권이 대구에 고관 대작들을 내보낼 때 전부 학생들을 거기 그 환영하는 행사에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최석재 주필이 그 칼럼을 쓰고 국가보안법으로 한 달간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이 이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신천지 자기들의 초기 대응을 실패한 것은 탓하고 대응하지 않고 지금 대한의학협회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하라고까지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의사들이 촉구하고 건의한 대책은 거의 듣지 않고 그냥 비유를 하자면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때려잡으라는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방역 대책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핑계를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고 지금 수습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신천지가 문제였다. 뭐 대구 봉쇄를 한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2월 20일 날 이 보도자료에 정말 이런 대한민국 정부가 한 짓이라고는 대구 코로나. 믿을 수가 없는 이런 문구가 실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대구 코로나19입니까? 우한 폐렴이란 말도 그러니까요. 못 쓰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정부 아닙니까? 코로나19라고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구가 왜 붙습니까? 그러니까요. 대구에서 코로나가 나왔습니까? 중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정식 보도 자료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당장 문책을 해야 됩니다. 문책하지 않으면 이것은 고의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당정청에서 대구 봉쇄가 웬 말입니까? 대구를 뭐 최대한 봉쇄한다는 게 대구가 무슨 뭐 우한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대구가 무슨 죄가 있길래 정말 대구에 대한 이런 배싱을 하는지 정말 대구 시민들은 정말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말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제발 대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계속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저는 이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아니고요. 정말 공익을 실천하고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아니라 이건 정치 몰입이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집단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감히 정말 비판을 합니다. 아, 정말 이 대구 문제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이 우한 폐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뭐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뭐 해결은커녕 더 확산을 시키고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예. 민주당도 지금 이걸 정치에 이용하려고 신천지만 끌어들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광화문 끌어들여 갖고 이 문제는 뭐 신천지와 광화문 이 우파 세력의 문제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하나도 대책은 세우지 못하면서 말이죠. 박원순 시장이 뭐 정강훈 목사님 집회 가서 뭐 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비난을 하는데 불과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메르스 사태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아부를 떨고 아양을 떨었던 사람이 떨었던 자가 바로 박원순 아닙니까? 그리고 광화문 집회를 계속 탄압을 하고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이 폐렴이 퍼졌습니까? 무슨 그런 증거도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고요. 물론 건강에 대해서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그 현장에 가서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쇼를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정말 목적으로 이 정강훈 목사 집회나 이런 문제들로 접근하겠다는 아주 불순한 의도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인 입국 제한을 거부했을 때 저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시진핑 방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예. 이번에도 또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하면서 또 방안 문제를 언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코로나 문제에 방안을 끌어들입니까? 중국하고 뭐 같이 하겠다. 중국하고 같이 하다가 지금 폐렴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옮겨왔고요. 황구시보에서 뭐라 그러느냐. 중국은 잘하고 있는데 한국 등 일부 이웃 나라들이 잘못 대처하고 있다.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만에 지금 가면요. 지금 14일간 우리 한국인들이 격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러니까. 이러고도 이게 대한민국이 1등 국가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초래한 관제입니다. 관제. 정부가 정말 박성현 교수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코로나 확산이다. 정부가 이걸 출입국을 제한하면 더 훨씬 방역 예방이 강화가 되는데 이것을 풀어놓고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습니까? 물론 경제가 걱정된다고 합시다. 방역과 경제 중에 우선순위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며 그것을 판단하는 전문가들의 말은 묵사라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중국인 입국 제한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듣지 않고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스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말 한심한 것은요. 이 마스크 문제는 사실 이 큰 정부의 이 대책 중에 정말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1월 분명히 제가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로 어떤 논평을 냈냐면 1월 31일 날 마스크 매점 매석 단속하고 수급 대책을 내놔라라고 제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에서야 보니까 오늘입니까? 그 정 총리가 국무총리가 마스크 제한하겠다. 뭐 절반은 공공기관으로 가져가겠다. 지금 와서 25일이 지난 지금 와서 지금 정부가 이러고 있습니다. 25일 동안 도대체 뭘 한 겁니까? 했냐. 제가 동대구역에 갈 때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편의점에 가면 없습니다. 편의점에 가면요. 마스크가 품절됐다는 사진이 편의점에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제발 이 마스크 대책 좀 세워라.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동대구역에서 제가 찍은 이게 한 일주일도 더 됐을 겁니다. 예. 편의점에 가면 마스크가 대구에 그렇게 지금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 이 와중에도 동대구역 편의점에 가면 마스크가 없어요. 마스크 없습니다.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정부가 매점 매석을 단속하고 전시에도요. 생필품을 공급해야 하고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시에도 과거에 미국은 항공모함도 만들고 일본도 뭐 비행기를 만든 이런 사태, 이런 게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마스크조차 전부 중국에 다 매점 매석에서 다 보내고 어제 오늘에 와서야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겠다. 이게 정말 정부입니까? 지난 최순실 사태 때 문재인 민주당 정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나라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건 나라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부입니까? 정부가 해야 될 마스크 하나조차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게 이게 도대체 정부입니까? 정말 절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아부를 떨고 또 중국에 대해서 참 뭐랄까요? 뭐 조공하다시피 마스크까지 갖다 주고 있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이 시진핑이 오는 것을 방안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뭐 답방도 받아내고 경색도 풀고 친중에 대한 거로 미국도 압박하고 그런 좀 약간 불순한 의도에서 지금 이 우한 사태에 대한 중국 제재를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예, 거기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박성영 교수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의 강아지 같아. 이런 참 참담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늘 아베 수상을 보고 미국의 뭐 트럼프의 푸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언론의 비판적인 용어로. 지금 그 꼴입니다. 똑같은 지금 그런 비판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만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일본을 4월 6일 날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들렀다 가거나 아니면 일본을 들렀다 방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체면상 한국을 먼저 와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4월 초나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바로 4.15 총선을 앞두고 지금 어떤 그런 중국 무드를 살려서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난 지방선거 때 당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선거에 참패를 했습니까? 바로 하루 전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열어가지고 그 모든 전 세계 매체, 대한민국의 모든 매체가 전부 싱가포르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는 평화가 왔구나.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지는구나. 평화가 왔습니까? 핵무기가 사라졌습니까? 북한의 핵무장은 점점 공고화되고 지금 핵 보유국으로 지금 인정하라는 게 지금 북한의 지금 이 고집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제대로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시진핑을 이용하겠다. 이런 불순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네요, 진짜. 저는 말이죠,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굴종하고, 북한에 대해서 눈치 보는 이런 정부, 빨리 우리 국민들이 이 4월에 심판을 해야 된다. 4월 15일이 중요한 심판의 날이 될 텐데, 지금 말이죠, 서두에도 지금 질문 내용에 들어갔지만, 이 험지 출마, 그리고 공천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뭐 전직 당대표들은 험지로 나가라. 또 뭐 TK, PK는 50% 이상의 물갈이. 또 현지에 있던 분들은 또 서울에 와서 험지 출마. 잘 되고 있는 건지 이게 또 적절한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번 총선은 저희 보수 우파 세력이 압승할 거다. 저희 미래통합당이 정말 압승할 거다. 네. 뭐 원내 일당뿐만 아니라 정말 과반을 넘어선 정말 큰 승리를 할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총선은 뭐 홍준표 전 대표도 표현했지만 분노 투표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 지금 맞습니다. 네. 거지 같다고 표현한 상인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많은 상인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우한 폐렴까지 터졌다. 경제가 왜 어렵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이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하강세를 탄 거 아닙니까? 경제 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해서 경기를 죽여놨는데 거기다가 이런 코로나 사태까지 제대로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는 정부, 여기에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현명한 국민이고 맞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뭐 수도권 서울 험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는 압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험지 출마를 결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정말 제가 지난 2년 동안 달서에서 정말 말이죠. 대구 제가 달서에서. 대구는 제가 초중고등학교 자란 곳이기도 하고, 물론 저는 뭐 대학교부터는 서울에서 그 뒤로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만은 지난 2년 동안 대구에 가서 정말 많은 분들의 정말 사랑을 받고 또 정말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셨죠. 많은 성과를 냈는데 제가 정말 어떻게 대구를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참 이 마음이 아파서 정말 결심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만은, 우리 신혜식 대표는 기억하시지만 제가 2월 3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대구 민심을 전하면서 유승민 전 대표의 대구 불출마를 제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럼요.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네, 유승민 선언했죠. 대표께서 어려운 결심을 하셨어요.
그때 또 하나 이슈가 뭐였냐 하면은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였습니다. 그때 제 기억엔 2월 7일 날 결심하시고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가 정말 그 험지 중에 험지, 일부 여론조사에는 뭐 50대 25 거의 하프스코어로 지고 있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험지가 아니라 사지에 가겠느냐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지만 그러나 황교안 대표 결심하셨어요. 예. 그리고 불과 이틀 뒤에 유승민 대표가 정말 역시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 출마 안 하겠다. 사실 대구 이 국회의원들 뭐 우리 지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부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로서는 정말 상심감이 크고 책임감이 큽니다. 예. 우리가 만든 박근혜 정부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실시되는 저는 마지막 총선이라고 봅니다. 러시아 푸틴이 지금 계속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거기는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끝났습니다. 계속 독재 체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번 선거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지면요, 앞으로 형식적인 그냥 모양새만 갖춘 선거는 계속 되겠지만 실질적인 자유민주 체제는 끝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인천 상륙작전이 돼야 된다. 낙동강 정선까지 후퇴한 우리 자유민주 세력, 자유민주 체제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되찾아와야 된다. 예. 그래서 저도 인천 상륙작전에 동참하겠다. 대구에 뭐 어떤 분은 꽃길이다. 비례를 거치고 대구에 또 공천 받는 게 너무 특혜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을 제가 다 불식시키고 예. 제가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하겠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반드시 지난번에 강북 험지에서 구체적으로는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를 꼭 탈환해 오겠다라고 제가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좀 서로 돕고 또 양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그냥 대구 달서에 나오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너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또 당에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앞장서서 희생하시고 또 험지로 출마하실 것 같은데 지금 험지 출마 관련해 수도권에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이제 뭐 두어 군데를 지금 이제 논의 중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 모든 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정되면 제가 바로 쫓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대구 달서병 제 지역구는 정말 이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은진 의원이 탈당을 하고 제가 그 당협위원장으로 당의 명령을 받아서 제가 손들고 간 게 아닙니다. 제가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당협을 관리하라는 당의 명을 받고 갔는데 그 당시에 가니까 조은진 의원이 탈당을 했지만 조은진 의원을 따르는 당원들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으로 갔던 유승민 대표 그리고 우리 당을 정말 외롭게 지키고 있던 우리 순수 당원들 이렇게 3분이 돼서 정말 당협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묻고 정말 요새 우리 미래통합당 이름과 똑같이 미래로 가자. 제가 과거는 묻지 않겠다. 오직 미래로 가자.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깃발 아래 다 모여라 해서 정말 통합을 해서 정말 지방선거에서 정말 가장 좋은 성적을 제가 올렸고요. 그리고 이 대구는 또 서울 TK들에 대한 약간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용어 자체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늘 낙하산으로 내려오니까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에 대학을 나와서 서울에서 뭐 소위 말해서 출세한 사람들이 늘 낙하산 공천 받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대구 사투리로 대구에서 한 게 뭐 있노?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따가운 시선을 불식시키고 대구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라고 제가 약속을 드렸고요.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뭐 물기술 인증원 문제, 대구 물 문제 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정말 밤잠을 안 자고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도 많은 지역 분들이 전화 와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 정말 제가 서울에 지역구를 맡으면 버스 타고 올라오시겠다. 예, 예, 예.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 예. 하여튼 이렇게 어렵지만 또 당을 위해서 용단을 내려주신 강효상 의원님께 대단히 또 감사하고 우리 우파가 승리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험지로 출마하겠다는 결심은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미랄이 되겠다, 그런 결심으로 제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도 하셨고 유승민 대표도 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서 제가 험지로 나가서 반드시 민주당 의석을 되찾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결심이 정말 조금이라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늘 성원해 주신 우리 신의 한수 신 대표님 이하 많은 분들 마지막까지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예.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참 이번 선거 꼭 이겨야 됩니다. 뭐 부족한 점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도 있지만 강효상 의원님처럼 또 희생을 앞서서 하시면서 우파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 험지 어떤 곳이 될지 모르겠지만 신의 한수에 나와서 또 구독자 여러분들,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자원봉사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한 폐렴 이겨내야 됩니다. 이번 총선 또 승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조만간 또 강효상 의원님 모셔서 지역구 정해지면은 함께 뛰어서 꼭 승리를 쟁취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